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이번 시간에는 계산 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치셔야 할 계산 문제를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필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뒤쪽으로 좀 밀어두시고 푸십시오. 계산 문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계산 문제는 풀면은 내가 검산을 해서 이게 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게 계산 문제의 장점이고, 단점은 한번 계산이 잘못된 거를 한번 풀기 시작하면 끝까지 나오는 답은 다 오류라는 얘기예요. 보통 계산 문제 하나를 푸는데 2에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일 때는 가능하시면 나중에 시간 남으실 때 보시고, 실기 시험 때는 반드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말 그대로 계산기는 있으셔야겠죠. 계산기 사용법은 패스를 하고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기압 30도씨에서 아세톤의 증기밀도. 증기밀도 RT분의 PM이요. 그래서 밀도 RT분의 PM. 그러면 R 기체상수 0.082 곱하기 온도가 몇 도요? 30도. 그럼 273도 더하기 30도. 여기는 절대온도 K니까요. 그 다음에 P, 일기압이니까 P는 1. 분자량, 아세톤의 분자량 하셔야겠죠. 아세톤을 하면은 디메틸 케톤. 그러면 디메틸 케톤이니까 디메틸 케톤이요. 이거 계산 문제는 벌써 처음부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CH3, COC, H3. 그럼 다시 이거를 C가 하나, 둘, 셋, H는 6개, 산소가 하나. 그럼 이거 다시 또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6 더하기 16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36 더하기 6 플러스 16이니까 30, 40, 50에다가 6, 38, 58이네요. 그럼 58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2.334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이죠. 그러면 답은 2.33이 되겠네요. 실수하시기 제일 지금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요거예요. 지금 분자량 계산하시는 거. 분자량 계산하시는 거 반드시 뭉쳐서 하시라. 다음 문제 보시면 비슷한 유형인데요. 아세톤의 증기밀도를 구하라. 근데 지금 일기압 30도씨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상태는 얘기죠? 표준 상태. 표준 상태란 0도씨 일기압이죠. 그래서 똑같이 보면 0.082에다가 273 더하기 0도씨의 일기압이에요. 그러면 요 값을 보시죠. 요 값은 얼마다?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이 22.384. 즉 결론은 0.082가 어디서 나왔냐? 273을 22.4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이라 그러면 22.4로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계산기 누르셔도 되고 22.4로 누르셔서 58을 20.4로 나눠서 나온 값으로 해도 됩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아세톤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밀도는 RT분의 PM으로 가시고 비중은 공기 평균 분자량 분의 분자량이죠.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그래서 58을 얼마로 나눠라? 29로 나눠자. 그러면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증기 비중은 2. 요거 지금 왜 설명드렸냐면요. 요 RT분의 PM에서 요 RT 값이 0도씨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22.4로 대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문제. 자, 제1류 위험물인 질산칼륨 1몰 중 질소 함유량은 약 몇 중량 %인지를 구하시오. 질산칼륨의 분자량 구하시는 걸 하셔야죠. 질산칼륨 KNO3. 그럼 K는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교, 인황, 염화, 칼륨, 칼슘에 19죠. 19니까 곱하기 2 더하기 1 하시면 39.
질소는 14라 그랬죠. 산소는 16 하면 101이 나온다. 그럼 이러한 101 중에 질소 함유량을 물어보는 거네요. 질소가 하나가 있네요. 예, 질소 원자량이 하나. 그럼 14로 나눠주면 나오는 값은 13.861. 예,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14.86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질산칼륨 분자량 구하시는 거 반드시 하셔야,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암기하시면 암기량이 많아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NaClO3 나트륨인데 NaCl이면 뭐예요? 예, 염소산이죠. 염소산 나트륨이 몇 몰? 2몰이 있대요. 염소산 나트륨 2몰이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했다. 열분의 반응식이죠. 제1류 위험물에. 이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예, 전 시간에 제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해드린 거 있었어요. 뭐 분해 반응식, 예, 열분해 반응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 NaClO3를 쓰세요. NaClO3 얘가 열분해 되면 NaCl 플러스 뭐라고요? 산소 나간다 그랬잖아요. 산소 O2.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단위 맞춰주려면 여기다 3을 넣어주고 여기는 2를 넣어주라 그랬죠. 그러면 NaCl은 결국은 2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NaClO3 염소산 나트륨이 몇 몰? 2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2몰의 염소산 나트륨이 반응식에 들어가면 생성되는 산소는 몇 몰이 나오냐? 3몰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몇 몰을 가진다 그랬어요? 1몰을 가진다. 1몰일 때 부피는 22.4리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얘는 지금 몇 몰이에요? 3몰이죠. 3몰. 1몰은 22.4. 그러므로 지금 3몰이니까 곱하기 얼마면 돼요? 3. 3몰 곱하기 22.4 하면 최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67.2. 이렇게 해서, 예, 67.2리터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n이 뭐냐? 이게 몰수입니다. 몰수. 주어지는 게 표준 상태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예, 최적 V를 구한다 그랬죠. 최적 V를 구하는데 P분의 nRT 공식이에요. 왜? 최적 V를 구할 거니까 P가 예, 분모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내려가면 여기는 곱하기였으니까 나누기로 갑니다. P가 분모로 가면 P분의 nRT. 예, 여기서 구하는 공식 몇 몰이라 했어요? 3몰. 3몰이고요. R 값은 0.082. T 표준 상태니까 273도. 1기압이니까 1. 즉 결론은 요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요 값이 22.4. 결론은 22.4 곱하기 3. 그래서, 예, 67.2 근사치 값이 나옵니다. 예, 1번 풀이 방식이나 2번 풀이 방식이나 어차피 시험에서는, 예, 정답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풀이 과정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벤젠 30kg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생성되는 산소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를 보세요. 단위가 지금 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면 입력할 때 아예 킬로그램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은 세제곱미터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램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은 리터가 나온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단위를 통일을 해주세요. 예,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세제곱미터니까 처음에 대입할 때 얼마로 킬로그램으로 대입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면 벤젠의 완전 연소를 물어보니까 벤젠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셔야죠. 벤젠 C6H6 완전 연소 반응식 산소와 반응하면 C는 CO2, H는 H2O라 그랬죠. 예, 그러면 앞에 탄소 개수가 6이니까 앞에 6 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6이었으니까 수소 앞에 3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개수가, 예, 하나에 12개죠. 총, 여기 뒤에가 3개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3자를 못 봤어요.
산소 개수는 12개, 여기는 3개 합치면 15개. 15개가 앞으로 가는데 O2 기준으로 해서 빼주니까 7.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반응식은 요거 나왔다고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해하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는 뭐냐? 구하고 싶은 거는 산소량이에요. 주어진 거는 벤젠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례 공식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벤젠 30kg이라면 이 벤젠 30kg의 양, 몰수가 얼마냐. 그럼 몰수란 몰수란 분자량분의 저장량이에요. 물질의 양. 그러면 지금 물질의 양 벤젠은 주어졌어요. 30kg이라고.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분자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벤젠의 분자량 78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몰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78, 여기 30kg. 30kg의 몰수가 나오면 얘가 1몰이 소요될 때 얘는 지금 몇 몰을 쓴다는 얘기예요? 7.5몰을 소요한다는 얘기예요. 즉 벤젠 1몰이 완전 연소하려면 산소가 7.5몰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부피 단위로 보면은요. 벤젠 1몰 22.4리터가 산소 7.5몰이 됐다는 얘기는 22.4리터 곱하기 7.5를 하면 실제 필요한 산소의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벤젠 1몰로 주어진 게 아니라 벤젠에 뭘 주어졌어요? 30kg을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벤젠 30kg이 몇 몰이냐? 몰수를 하려면 벤젠을 얼마로 해당 분자량인 7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몰수가 나올 거고 이 값에다 얼마를 더 곱해주면 돼요? 7.5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벤젠 30kg일 때 구하고자 하는 산소의 용량을 X라고 주고면요. 벤젠 1몰일 때는 여기가 1몰, 벤젠이 1몰일 때는 얼마? 산소는 7.5몰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때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를 곱하면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벤젠 78kg이란 1몰이 필요한 산소는 7.5 곱하기 22.4리터라는 부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하면 자, 78kg일 때 어떠한 최적은 30kg일 때 이 최적이 나오더라. 그래서 상호 비례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30 곱하기 70.5 곱하기 22.4를 얼마로 나누더라? 78로. 그러면 계산값은 요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뜯어볼게요. 어떻게 뜯어볼 거냐면 자, 요거요. 78분의 30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서 78은 뭐냐? 분자량 M을 얘기하고요. 30이라는 거는 W를 얘기하죠. 즉 이거는 뭐다? 요 밑에다 써드릴게요. 요 값은 78분의 30이라는 거는 요거는 M분의 W 값이다. 즉 N이다. 몰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몰수라는 게 기본 몰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7.5몰이 더 있는 것이다. 이것의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공식을 암기하세요. 어떤 공식을 암기할 거냐면요. 아래처럼 그냥 아예 쭉 푸시라고요. C2H6, 벤젠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가더라. 계산을 하시면 요 공식이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부피를 구하는데 무게를 줘줬어요. 이거는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즉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의 계수, 압력, 최적, 몰수, 그 다음에 기체 상대방 정식 요 5가지의 변수 중에 이거는 고정값이고 상수고, 그 다음에 온도. 즉 다시 말하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4가지죠. 요거 상수 빼고. 그러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모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계산기 값을 알면. 즉, 한 가지 모르는 거를 변수로 두고 나머지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최적 V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PV NRT에서 최적 V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V 값을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해주면 NRT를 뭐로 나눠주더라? P 압력으로 나눠주면 PV가 있으니까 P가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N은 N분의 W. 요게 N분의 W. 문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분자량은 78. W 질량은 30kg. 우리가 계산하는 게 세제곱미터로 계산하는 거니까 대입을 할 때 아예 킬로그램을 대입하시면 돼요. 30. 예, 기세상수값 R은 0.082. T 온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 조건이 없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얘기고. 273. 압력 P 표준 상태는 1기압이죠. 그럼 요 값을 계산하면요. 예. 이 값을 계산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요. 2분의 15를 여기다 좀 넣어줬어요. 요거 좀 헷갈리실까 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2라는 거는 예, 자기 자신이에요. 15는 예, 구하려고 하는 것. 즉 비례식입니다. 내가 2몰이 들어갔고요. 산소는 15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와 산소의 비율은 몇 배라는 얘기예요? 7.5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공식화를 시켰어요. 자기 거분의 남의 거. 자기 거, 내 거는 2몰, 남의 거 계산하고 싶어 하는 건 15몰. 넣으시면 이 값이 얼마예요? 이게 7.5죠. 그러면 이게 7.5 위에다가 해가지고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기 0.082, 273 요 값은 얼마라 그랬어요? 22.4. 그럼 요 공식이 결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요 공식과 같죠. 요 공식과 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해한대로 풀 겁니다. 예. 이해를 하는 거는 이란이 좀 낫고요. 예.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는 이해안으로 푸시는 게 훨씬 나아요. 쓰시기도 편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고 감을 익히셨으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황 32g이, g이에요, 그람. 완전 연소할 경우 연소 생성물이 27도씨에서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7도씨에서 몇 리터인가? 단 기압은 1기압이다. 1atm이다. 1기압이다. 이런 공식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형이 나오면 먼저 완전 연소 공식을 하셔야죠. S는 플러스 O2는 SO2다. 그러면 1몰의 황과 1몰의 산소와 1몰의 이산화황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냐? 연소 생성물을 물어보네요. 요것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S는 1몰, 산소가 1몰, SO2가 1몰. 즉 황의 부피를 알면 비례식이니까 황의 부피와 이산화황의 부피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황의 부피만 구하시면 자연히 생성물의 부피는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한번 트릭이 더 들어간 건 뭐냐?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온도가 바뀌었어요. 온도가 27도씨로.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례식으로 일단 구합니다. 비례식으로 x값 구하면 22.4 곱하기 32로 나눠져요. 요거 없어지고 22.4가 나오겠죠. 이거는 0도씨 1기압일 때. 지금 온도가 변했어요. 얼마로? 27도씨로.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보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P1,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라는 보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공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기준은 0도씨 1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에서 22.4라는 최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27도씨 에서 최적이 얼마로 변환될 거냐? 그 밑에 V 다시 값은 요 값을 넣어줘서 계산을 하시면 24.62로 지금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제일 먼저 부피값을 구하고 그거를 온도 변화에 의해서 치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한 방에 갑니다. 어떻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구하는 것이 리터니까, 부피니까. 최적 V는 P분의 nRT. N은 무게를 줘줬죠. 그러면 M분의 W. 질량분의 W. 그러면 MP분의 WRT다. 다시 얘를 풀이를 하면 M 분자량은 얼마다? 황의 분자량은 황 S죠.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풀대, 남아, 알규, 인, 황 16번. 짝수니까 곱하기 2 하시면 32. 황의 분자량은 32. 지금 1기압이라면 곱하기 1 곱해나 마나. W 주어진 값은 32. 이상기체 상당 방정식 값 R은 얼마? 0.082. 그 다음에 T 온도 T는 몇 도씨래요? 27도씨. 그럼 얘는 절대 온도 273 플러스 27.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 26.4.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므로 같은 답이다. 인정해 준다. 그럼 1번에서 2번 공식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2번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좀 뭘 빠졌냐? 곱하기 뭐요? 자기 거분에 계산하는 남의 거. 자, 여기서 자기 것이 얼마였어요? 자기 것이 1몰. 남의 거 SO2 계산하는 거는 1몰. 그러므로 몰수는 1대1이니까 곱하나 마나라고 해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이산화탄소를 20도씨 1기압에서 대기 중에 1kg을 방출할 때 몇 리터인지 쓰시오. 리터를 구할 때는 답을 리터로 구할 때는 주어지는 양을 모르느라 g으로 넣으라 했죠. 그러면 1kg을 g으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kg은 1000g이라는 얘기죠. 1000g. 자,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PV nRT에서 구하는 거 최적 V를 요구하네요. 그럼 V는 P분의 nRT. 다시 N은 M분의 WRT 값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래요. 이산화탄소요. CO2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하시면 32에다 12 더하니까 44. 그럼 44. 1기압이래요. 1기압. W 값은 얼마? 1000g, 1000 넣어주시고요. R 값 0.082, 온도는 20도래요. 넣어주시면 546.045 리터. 즉 최적 팽창률이 얼마냐? 546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단위 변환 주의하시라고요. 구하려고 하는 값이 리터이면 입력할 때 아예 g으로 단위 변환을 맞춰서 가셔라. 만약에 세제곱미터를 물어봤다고 하면 입력인 1kg을 그냥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게 혼돈을 안 일으키는 거고요. 이 방식을 왜 쓰냐면요. 소수점 이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세제곱미터로 나왔다. 얘랑 같은 값은 0.546045 세제곱미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을 구하면 0.55가 되어버립니다. 0.5 세제곱미터. 0.5 세제곱미터를 다시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얘는 550리터가 되는 거예요. 오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오차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세제곱미터로 갔다가 단위 변환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입을 하실 때 단위 변환을 하셔서 들어가셔라. 다음 문제.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보시죠.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써라. 1번 하나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소화제 100kg이 1기압 100도씨에서 분해하여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일단 분해 반응식을 먼저 쓰십시오. 그럼 NaHCO3가 분해를 하면 Na2CO3 탄산 나트륨과 CO2 플러스 H2O가 나온다. 자, 그럼 이거 분해 방식을 썼어요. 1번 분해 방식 썼어요. 근데 문제도 주어지는 건 뭐냐? 이때 소화약제가 100kg이래요. 즉 NaHCO3인 탄산소 나트륨이 100kg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탄산소 나트륨 저장량 100kg.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탄산가스 양이에요. 탄산가스량.
탄산가스 CO2. 즉 여기서는 두 몰의 탄산소 나트륨이 열분해하면 CO2가 몇 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몰. 즉 두 몰이 반응해서 1몰이 나오니까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피가. 그거 이해를 하시면서 1안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1안대로 풀면은 비례 반응식이에요. 얘가 지금 100kg을 가지고 있고요. 탄산소 나트륨의 분자량을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84다. 얘가 몇 몰이 있더라? 2몰이 있더라. 그럼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CO2. CO2는 지금 1몰이죠. 1몰의 부피는 22.4L. 22.4 세제곱미터. 근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1000kg일 때의 최적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00 곱하기 22.4 나누기 2 곱하기 84라고 계산을 하시면 이때 최적 13.3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또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몇 도로 100도씨로 또 다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1.33을 100도씨일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0도씨일 때 1.33은 100도씨일 때 얼마냐. 계산하시면 최적 부위는 18.33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PV NRT 공식에 바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최적 부위를 구하는 거죠. 세제곱미터. 그럼 입력할 때 킬로그램 바로 입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최적 V는 P분의 NRT. N은 다시 N분의 WRT다. 여기서 분자량 M은 얼마다? 84다. W는 얼마다? 100kg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R값은 0.08이, 온도는 100도씨이다. 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거는 몇 몰이냐. 주어진 것. 탄산소 나트륨이 몇 몰? 2몰이었다. 계산하고 싶어하는 탄산가스에는 몇 몰이었냐? 1몰이었다. 넣으시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혼동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세요. 이걸. 그래서 자기 거분의 남의 거라는 거를 쉽게 연상시켜드린 거. 자기 거분의 남의 거 구하는 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뭐다? 이것이 비례식이라는 얘기죠. 이 비례식이나 이 비례식이랑 같아요.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닌 온도나 기압이 바뀌면 문제를 2번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안으로 저는 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뭐예요? 탄산수소 칼륨이래요. 탄산수소 칼륨이 200kg이 200도씨에서 탄산소 가스는 몇 g이냐. 반응식을 쓰고 앞에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탄산소 칼륨 몇 종? 2종 분말 소화약제에 열분의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KHCO3 얘가 탄산 칼륨이 나갈 것이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갈 거예요. 얘 분해 반응식을 쓰시되 바로 이 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PV는 NRT. 그럼 최적 V는 P분의 NRT. 다시 N분의 WRT. 자, 주로 대부분 기압은 1기압으로 줘요. 문제가 좀 단위수가 좀 복잡해지니까 기압 변화는 기압을 다른 걸로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온도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M 분자량은 탄산소 칼륨 분자량 계산하시면 100이 나오고요. P 압력은 1이고요. W 주어진 거는 200kg. R 값은 0.08이. 주어진 온도는 200도. 그다음에 주어진 거는 내 거, 탄산소 칼륨 내 거의 몰비는 2. 구하려고 하는 CO2의 몰비는 1. 그러면 2분의 1을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2몰의 탄산소 칼륨이 분해를 하면 2몰에서 이제 1몰의 탄산소가 나온다. 즉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분말 소화약제 NH4H2PO4 뭐예요? 인산 암모늄. 자, 이게 인산이라고 할 거예요. 암모늄이에요. 얘가 115g이 열분해하였다. 그러면 이때 몇 g의 HPO3 메타인산이 생성되는지 화학 반응식을 쓰고 질량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지금 PV NRT 공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이유는 질량을 주어지고요. 질량을 쓰래요. 네 가지 계수 중에서 질량을 주어지고 질량을 구하래요. 이거는 뭐예요? 비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질량에서 질량 주어지고 질량은 비례식밖에 안 된다.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인 인산암모늄의 분해 반응식을 씁니다. 그럼 NH3 플러스 HPO3 플러스 H2O. 그럼 여기서는 1몰의 NH4, H2, PO4가 반응하면 1몰의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메타인산과 질량은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피가 안녕해서. 그래서 요거를 비례식 값으로 이제 풀 겁니다. 주어진 값은 115g.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메타인산의 그람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산암모늄의 무게는 115. 그 다음에 HPO3의 무게는 80g. 요거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정 그러시면 요거 하나만 해보죠. HPO3 1 플러스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남아, 알규, 인 15번이네요. 15니까 홀수 곱하기 2 더하기 1 그러면 31인가요? 네, 플러스 5, 3 16이죠. 산소는 곱하기 3 하면 요거 48 나올 거고요. 요거 더하면 3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더하면은 80이네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80을 주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115g, 즉 1몰의 인산 암모늄이 반응하면 1몰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타인산이 나온다. 즉 1몰, 이제는 다시 몰수를 바꿔볼게요. 115g의 인산 암모늄이 열분해를 하면 몇 g의 인산 암모늄이 나오냐? 80g의 인산 암모늄이 나온다. 질량이니까 여기 세제곱미터가 아닌데 80g으로 가셔야지. 제가 단위수만 좀 잘못 넣었네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질량, g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뭐다? 80g이다. 요거 좀 문제 좀 이해해 주세요. 무게로 물어보고 무게를 구할 때는 비례식밖에 형성이 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표준 상태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죠. 100kg이 완전 연소할 때 산소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니까 산소의 부피를 물어봅니다. 자, C가 탄소가 100kg이래요. 탄소가 100kg. 얘가 완전 연소한대요. 산소와 반응하면 C는 CO2. 완전 연소할 때 그러면 100kg이 몇 세제곱미터냐? 부피가 얼마냐? 이건 그냥 단순하게 비례식으로 해도 돼요. 왜? 표준 상태니까. 보일샤르의 법칙에 다시 한 번 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몰이 반응해서 1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1몰의 탄소 1몰의 무게, g은 얼마? 12kg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kg이면 몇 몰이라는 얘기예요? 12분의 100 하면 몰수가 나올 거예요. 이 몰이 1몰의 부피가 얼마? 22.4리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를 공식화 시키니까 구하는 값은 이렇게 해주면 100 곱하기 22.4를 얼마로 나눠라? 11로 나눠라. 그럼 186.67이다. 이걸 다시 PV nRT 공식으로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PV는 n분의 WRT다. 그러면 여기 P는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영도시 일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분자량은 얼마? 12. 내가 구하는 값은 탄산이 100kg이면 100. 그러면 답은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0.08 곱하기 273. 얘는 22.4로 같은 거로 보시라 그랬지. 그 다음에 1몰이 들어가서 1몰을 계산하는 거죠. 1분의 1. 계산값은 느나 마나. 즉, 이 값이나 어차피 같은 값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식으로 보통 풉니다. 다음 문제.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12kg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한 번 더 클릭된 거예요. 뭐가? 앞에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뭐예요? 0도씨 일기압인 표준 상태였으니까
보일샤르의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압도 바뀌었고요. 온도도 바뀌었대요. 그럼 1번 공식으로 해서 구하면 구한 값이 얼마냐? 22.4리터다. 12kg이니까 이게 1몰이죠. 그럼 1몰의 산소의 부피는 1몰일 때 산소의 부피는 1몰. 그러니까 최적은 22.4. 얘를 750mmHg 기압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0도씨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값을 넣어서 나온 값을 계산하는 거 방법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PV nRT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MP분의 WRT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을 하시겠죠? MP분의 WRT. MP분의 WRT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M 분자량은 얼마? 12. P 압력은 얼마냐? 750. 이건 1기압일 때예요. 1atm. 이건 지금 750mmHg가 생략이 된 거고요. mmHg가 생략이 된 겁니다. 즉 mmHg는 같은 단위니까 분모 분자에 있어서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거는 1기압이라는 얘기죠. 이 1기압일 때의 기체 상수값 R은 얼마냐? 0.082. 그죠? 자, 그다음에 W 주어진 무게는 12. 온도는 몇 도냐? 30. 한 번에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25.1772. 그러면 얘는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0kg의 CO2가 충전되어 있는데 소화기 21도씨 1기압일 때 방출되는 CO2의 부피는 앞쪽에 있는 문제랑 같은 얘기입니다. PV는 nRT에서 그럼 최적 V는 n분의 WRT RT 계산할게요. 1기압이라 했으니까 무시해버리고 n분의 WRT. 그러면 분자량은 44, 주어진 무게는 10. 그 다음에 R은 0.082. 그 다음 T는 얼마? 273 더하기 25. 중요한 거예요. 273 절대 온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구하지는 값은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세제곱미터를 물어봤으니까 주어질 때 킬로그램으로 넣었죠. 그럼 바로 나오는 겁니다. 5.5536.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황화탄소 CS 이황화탄소니까 CS2죠. CS2. 여기 아니고 CS2. 황이 두 개인 탄소. CS2가 산소와 반응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C는 CO2, S는 SO2. 그 다음에 산소 개수 맞춰주는 거예요. 산소가 뒤쪽에 2개, 여기 뒤에 보면 2는 3은 4개, 합쳐지면 6개, 앞쪽으로 가니까 3개의 O2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CS2가 몇이래요? 76g이 있대요. CS2가 여기 76g이 있다. 이때 발생되는 완전 연소하게 되면 발생되는 기체는 몇 리터인가? 이때 발생되는 완전 연소 공식에서 보시면 CO2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SO2도 기체로 봅니다. 완전 연소에서 다 날아간 거니까. 그럼 이때 최적 얼마 몇 리터이냐? 그램 주어졌으니까 리터로 갔겠죠. 단위 변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고 싶어하는 값은 뭐냐? 얘가 1몰일 때 도대체 몇 몰의 기체가 형성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CS2가 1몰일 때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는 CO2가 1몰에 이산화황이 2몰, 총 몇 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3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몰 22.4리터의 이황화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3몰 곱하기 22.4리터의 최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비례식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76g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가? 이황화탄소가.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은 76이고 생성되는 거는 즉 2 플러스니까 3몰의 부피다. 1몰의 부피면 22.4. 계산하시면 3 곱하기 22.4를 76으로 곱해주고 요걸 다시 분자량 76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답은 67.2, 즉 3몰의 부피다.
그다음 비중이 1.45이고요. 80 중량 퍼센트인 질산 1리터가 있대요. 그럼 이때 HNO3의 양은 몇 g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 리터. 그다음에 비중이 나왔어요. g이 안 나오고요. 예, 리터로 줘줬다. 그러면 물 1리터는 1kg이다. 이때의 비중을 1이라고 하겠다. 그럼 이때 질산은 1리터가 주어졌는데요. 비중이 얼마다? 1.45다. 그럼 이때는 곱하기 비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1.45 결국은 1.45k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리터는 1kg이에요. 그러면 이때 HNO3의 양은 얼마냐? 1.45k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중량 퍼센트가 몇 퍼센트래요? 80 중량 퍼센트래요. 나머지 20%는 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질산의 무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45에다가 얼마를 80%니까 0.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예요? 킬로그램으로 나오겠죠. 요 값이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예요. 이 값을 단위 변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g으로 표현하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1160g이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하세요. 단위 변환 때문에 1000을 곱한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거 80 중량 퍼센트짜리를 몇 중량 퍼센트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10% 농도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라는 거는 뭐하고 뭐에 물 플러스 질산이죠. 질산분에 질산의 양을 넣었을 때 얼마가 농도가 10%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요거 이해하시겠죠?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물 플러스 질산의 무게가 얼마였어요? 최초의 물 플러스 최초의 이 질산은 질산의 g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질산은 1160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물을 더 넣을 거예요. 근데 처음의 양은 얼마냐? 처음의 양이 지금 여기 계산해서 보시면 1리터 곱하기 1.45 1450이라는 얘기죠.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1450이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80 중량 퍼센트라는 거는 나머지 20 중량 퍼센트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최초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1450 빼기 1160을 한 것이 처음 물량이에요. 처음 물량.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450 빼기 1160을 하시면 처음 물량 자체가 290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질산 1160에다가 처음 물인 290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거를 다시 또 바꾸면 질산 1160이고요. 이 물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물량 290에 물을 더한 값에다가 1160을 했던 것의 농도가 결국은 10%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예 처음부터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계산기 누를 필요 없죠.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비중 1.45에 1리터 145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2번 좀 주의하세요. 오답 풀이하는 데가 좀 많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가 아마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제일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다음 1몰의 아세톤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하기에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몰이 나왔고요. 부피를 물어봐요. 질량을 물어봤으면 피부에 NRT 넣었을 거예요. 근데 몰이 나오고 부피니까 1몰은 22.4리터라는 얘기죠. 그 부피를 물어봤죠.
그러면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죠. 아세톤 메틸 알코올, 디메틸 케톤. 예, CH3 디메틸의 케톤이다.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면 반응식을 하시면 이렇게 반응식이 나왔고요. 반응식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산소를 물어봤네요. 산소. 아세톤 몇 몰, 1몰이 완전 연소하려면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하다? 4몰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아세톤이 몇 몰이 되었대요? 1몰이 있대요. 4몰이래요. 그러면 그냥 비례식이죠. 예. 1몰일 때 부피는 22.4리터. 그럼 산소는 4몰이니까 4 곱하기 22.4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89.6. 1번 문제 같은 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부피 물어보고 부피로 간 거고요. 앞전에 푼 건 질량 물어보고 질량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톤이다. 29kg의 아세톤은 몇 킬로그램 몰인가? 킬로그램 몰이냐? 분자량으로 이 무게를 나눠주면 됩니다. 1몰당 몇 킬로그램이냐? 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결국은 계산하시면 0.5몰이다. 비례식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연소 반응식 방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문제 요겁니다. 그러면 29kg의 아세톤을 완전 연소하는데 몇 리터의 산소가 필요하느냐?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4몰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비례식으로 계산하시면 산소의 무게는 29kg일 때 얼마냐? 그러면 아세톤의 평균 분자량 58. 얘가 최적으로는 지금 4몰, 4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몰이었어요? 0.5몰이었죠. 0.5몰이 4배가 커지니까 2몰이 되겠네요. 그럼 1몰이 22.4니까 결국은 22.4 곱하기 2 해서 44.8이 되겠네요. 리터니까 그대로 리터 가면 돼요. 일일이 계산식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PV NRT 공식을 대입해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 또는 PV NRT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PV NRT 공식 적용할 수 있죠. PV는 n분의 WRT 값. 그러면 최적 V는 MP의 WRT 값. M 분자량은 얼마? 아세톤의 분자량 58. 1기압이라 했고요. W 29kg 곱하기 R 값은 0.082. 온도는 273. 자기 거는 1몰, 남의 거는 4몰. 이렇게 계산하시면 44.8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 1kg의 아세톤이 몇 그램 몰이며 이때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표준 상태에서는 몇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한가. 지금은 산소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공기량을 물어봤네요. 뭐 문제는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꼬아요. 그래서 실기시험 문제 보실 때는 정신 좀 박차 차리고 문제를 보세요. 이게 조금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잘 캐치를 못 하셔서 이 문제에서 공기를 구한 게 아니라 산소량으로 바로 대입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1kg의 아세톤은 몇 몰이냐? 1kg이니까 아세톤 5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몰수는 17.241.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그램몰이니까요. 58g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또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지 갑자기 또 내용이 바뀌어서 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식 보죠. 연소 반응식 디메틸 케톤이 연소하면 4몰의 산소가 나온다. 요거는 앞에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답은 1.5가 나오는데 이 1.5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냐? 산소량, 질소량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퍼센트? 산소는 21%, 질소가 79%라고 했죠. 그러니까 1.5를 전체가 100분의 20이라면 전체 공기 중에 산소량이에요.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산소량이에요.
구하려는 거는 공기량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됩니다. 21분의 100으로 계산하시면 오히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약 5배 정도 커질 겁니다. 답은 7.36. 자, 요거 문제 주의하세요. 예, 구하고 싶은 게 공기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된 값에다가 21분의 100으로 역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메탄올 50리터가 완전 연소할 때 반응식과 이론 산소량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 주어질 때 리터가 주어지면 요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또 착각하신단 말이에요. 지정수량은 리터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에 적용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탄올이 지금 몇 킬로그램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탄올의 무게를 먼저 계산하셔야겠죠. 메탄올의 무게는 얼마인 거냐? 메탄올의 무게를 알아야 몰수를 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메탄올은 50리터 곱하기 비중 0.8을 하면 40kg이 나온다. 그럼 이때 요거를 반응식을 계산하시는데 산소량인데 산소량을 구하래요. 산소량. 그러면 자 메탄올이요. 메탄올 50리터가 계산하시면 40kg이에요. 구하는 거 지금 뭐예요? 그람으로 물어봤어요. 이론 산소량 그람으로 물어봤어요. 그람. 그러니까 이거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헷갈리십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드린 건데 헷갈려 하시는 것만 지금 몇 개 뽑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볼게요. 메탄올이 질량이 얼마? 32. 분자량이라고 그러죠. 분자량은 32. 근데 이게 지금 산소랑 반응할 때 산소량을 그람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산소는 32예요. 근데 지금 보면 비율이 1몰이 들어가서 1.5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하는 양의 몇 배를 해주면 돼요? 1.5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좀 처음 문제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다시요. 메탄올 50리터가 완전 연소할 때 반응식 쓰래요.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가 아니고 산소의 무게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탄올이 몇 몰이냐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분자량분의 저장량이죠. 그럼 메탄올의 저장량은 킬로그램으로 구하려면 부피 곱하기 비중을 하셔서 킬로그램, 즉 무게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리터 곱하기 비중을 하면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럼 이 40kg이 몇 몰이냐라는 얘기죠. 그럼 이 몰수에 비례해서 산소량의 몰수도 비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몰수 비례는 지금 몇 배가 커진 거? 1.5배. 그러면 얘가 메탄올이 산소가 되려면 1.5배의 몰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탄올의 분자량 32가 산소 분자량 32로 가는데 몇 배가 커진다? 1.5배가. 분자량 지금 같으니까 곱하기 1.5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메탄올이 40kg 곱하기 비례식으로 1.5배가 커졌으니 60kg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를 물었어요? 그람으로 물어봤죠. 그럼 곱하기 1000 그러면 6만 g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무게에서 무게를 주어지는 문제 설명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무게를 주어지고 최적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무게를 주어주고 기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같은 단위에서 같은 단위로 물어보는 거는 비례식으로밖에 계산이 안 된다. 다만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은 PV nRT요. n은 다시 n분의 WRT. 요 기체상수값 R을 제외한 압력, 최적, 이 분자량은 물질 고유의 특성이니까 변수는 아니고요. 주어지는 무게, 온도, 함수인 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비례식, 이상계제 상대방 정식으로 계산해서 풀 수가 있다라고요. 예. 근데 이 공식을 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 예, 요거는 비례식을 구하셔서 비례식으로 W를 주어지고 최적 V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무슨 공식을 한 번 더 했어요? 예, 보일샤르의 법칙을 했죠. 그래서 아예 보일샤르의 법칙을 한 번 더 거치시느니 PVNRT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을 넣고 계산을 하셔라.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 계산 문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계산 문제에 대한 체감은 아마 100% 다 했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히드록시나민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특례라든가 51.1 곱하기 3승분 루트 n 그건 계산기로 두드리셔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탱크 용량 구하시는 것도 계산기 값만 누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헷갈린 거 요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는 뭐다? 질산의 비중을 가지고 농도를 역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아까 문제 중에서 이제 80 중량 퍼센트 농도를 10 중량 퍼센트로 바뀔 때 물을 얼마를 더 넣어야 되냐 해서 그 물량이 초반에 있는 처음부터 있던 물의 양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뭐로 하셔야 된다?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화학 반응식을 하셔야 몰수가 나오고, 이 몰수를 아셔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